사이다 무비튼.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아들아이는 어려서부터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할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지만 학비 말고도 생활비나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대도시 대학을 포기하고 집 근처 국립대학에 진학했어요. 그게 저는 아직도 아깝고 한이 돼요. 아들아이는 대학 재학 중에도 줄곧 장학금을 받았고 교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콘테스트에서 늘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졸업 후에는 자기가 알바하면서 모아뒀던 돈으로 대학 동기 몇몇이 투자한 돈 3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을 수천억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로 성장시켰고요. 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잘 모르지만 서울 중심에 본사 빌딩도 짓고 강남에 집도 사고 아들이 성공한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일만 잘 된 게 아니라 4년 동안 사귄 여친도 소개해주고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좋았어요.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아들과 저의 행복이 막다른 길로 접어드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들아이가 35살, 정기 건강검진을 받던 중에 암이 발견됐거든요. 그것도 의학기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기암 스테이지 4단계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거구나. 아들아이한테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아들아이는 회사는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게 잘 정리됐고 여친은 헤어지기로 했어. 그러고 싶어 하길래 이해는 가.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하고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라면서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는지 여친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애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아이를 잘 타일렀죠. 그러다 너 가면 남은 사람은 너무 가엾잖아. 나도 결혼은 말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재숙이가 결혼 안 하면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지금도 병원에서 거의 24시간 같이 있는데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내 아내 자격으로 옆에 있고 싶대. 그래서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모아서 소박하게 결혼식 올릴까 하는데 엄마도 며느리로 받아주면 안 될까? 사실 식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반대했어요. 난 왠지 지수 재산을 노리고 그러는 것 같아. 처음 재숙이한테 말기암이라고 했을 때는 단칼에 헤어지자고 해놓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확 달라진 것부터 이상하잖아.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재산이야 부모가 물려준 것도 아니고 아들이 혼자서 자기 힘으로 번 돈이고 남은 인생에 마지막으로 한 선택인데 반대하고 싶지 않지만 아들아이가 너무 순진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아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설령 재숙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나는 무조건 믿고 싶어. 나 사실 죽는 거 무서워. 그런데 재숙이가 거짓말이라도 나하고 같이 죽을 거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 좋았어. 하지만 정말 재산을 노리고 연기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그냥 당할 수만은 없지. 엄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매일 죽음과 가까워져 가고 있는 아들아이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어요. 아들아이 병실에서 10명 정도의 하객이 모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줬죠. 결혼식 후에 아들아이는 마음도 편안해 보이고 몸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잠시. 한 달 후에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한 달 동안 아들아이 곁을 지키면서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를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오해해서 미안. 우리 진수 좋은 아내를 만나서 잠시나마 행복했구나. 이제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편안히 잘 지내렴 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슬픈 예감은 역시나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간 며느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지금 집에 왔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서류가 안 보여서요. 무슨 서류? 이 집 등기등본하고 보험증권 그리고 통장이라던가 그런 거요. 혹시 뭐 아는 거 없으세요? 그건 아마 변호사가 갖고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왜 찾니? 그럼 벌써 재산 상속 문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산 상속이라니 무슨 소리니? 무슨 소리가 아니고요. 진수 씨 사망 신고하고 나면 재산은 다 제 거잖아요. 진수 이제 막 장례식 마쳤다.
근데 벌써 재산 상속 타령이니?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요. 산 사람은 제 살 길을 찾아야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빨리 해치우는 게 낫죠. 진수 재산엔 관심 없다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님도 그렇고 진수 씨도 그렇고 정말 순진하시네요. 세상에 어떤 멍청한 여자가 시한부 선고받은 남자랑 결혼을 해요? 결혼이 무슨 자원봉사도 아니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일찍 떠난 것도 억울할 텐데 마지막 한 일이 사기 결혼이었다는 걸 저 세상이라도 알게 되면 눈도 편히 못 감을 텐데. 됐어요. 어차피 제가 배우자인데 상속권 저한테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니까 어머님하고 더 할 얘기도 없고요. 변호사 연락처나 알려주세요. 우리 진수 불쌍해서 어쩌나.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긴 말이 너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어. 근데 넌... 변호사한테 연락했더니 변호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연락이 왔다면서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만날 약속을 했는데 변호사가 내 핸드폰하고 아들아이가 나한테 맡겨뒀던 아들아이 핸드폰을 꼭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아들아이 재산이 얼만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그런 여자아이가 전부 다 가져가는 건 절대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날 저녁은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새우고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아드님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뒀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의미심장하게 말하면서 제 핸드폰하고 아들아이 핸드폰을 달라고 했어요. 변호사야말로 아들아이가 꼼꼼한 성격이라 내 핸드폰에 자동으로 녹음되는 앱을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라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면서 또 며느라이가 거짓말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며느라이랑 같이 살던 집에 소형 카메라도 설치해뒀었다고. 카메라에 담긴 영상에는 며느라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전화통화하는 장면도 모두 찍혀 있었어요. 영상에 찍힌 장면 중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야 왕재수, 너 진짜 결혼하려고? 곧 죽을 남친하고 슬픈 결혼식 올리면서 막 신파 드라마 여주 기분이라도 낼까? 시끄럽고 결혼식에 와서 슬픈 표정 엑스트라 역할이나 잘해. 개 재미없어. 너랑 진짜 둘만 딱 불렀으니까 니들 오기 전에 리허설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는데? 명품백으로 퉁치자. 어때? 그런데 너 진짜 재산 상속받을 수 있어? 결혼식하고 바로 혼인신고할 거야. 걔가 결혼식은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해서 그거 설득하느라 죽을 뻔했어. 간병인 하랴 표정 연기하랴 너도 고생이 많다. 하지만 걔 죽으면 이제 다 내 거야. 얼마나 되는데? 나도 속속들은 잘 모르는데 이 집만 해도 몇십억이고 회사가 연 1,000억 주식에 주식도 많이 있을 테고 보너스로 사망보험금도 있잖아. 보험금? 안보험. 그것도 한 10억 나온대. 야, 결혼하고 잠깐만 참으면 나 몇십 몇백억 부자 되는 거야. 완전 대박이지 않냐? 개부러. 하루라도 빨리 가주면 정말 땡큐인데. 근데 진수씨 집에서 반대는 없었어? 야, 내가 누구니? 매일 병실에서 헌신적으로 간병하고 재산은 관심 1도 없어요 했더니 허락해주더라? 그래도 막상 네가 그 재산 다 차지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을 텐데?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뭘 알아. 걱정 마. 재수기를 믿고 싶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어요. 그런 나한테 변호사는 불행 중 다행이라면 한진수 씨는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다 생각해두고 미리 손을 써두셨어요. 재산은 10원 한 장도 가져가지 못할 거고요. 오히려 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니까 믿고 지켜봐 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변호사와 함께 며느리를 호텔에서 만나서 삼자대면을 했는데 며느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보였어요.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에 사망하신 고 한진수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고 한진수는 모든 재산을 왕 재숙에게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에 며느리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저는 경악했어요. 변호사는 그런 제 표정을 살피면서 얘기를 이어나갔죠. 고 한진수 씨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왕재숙 씨는 땡땡월 땡땡일까지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집에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변호사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요? 방금 분명히 전 재산을 제가 상속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명도 명령도 분부하셨거든요. 따라서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퇴거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집은 한진수 씨 어머님 명의의 집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내 눈으로 등기등본까지 다 확인했는데? 한진수 씨의 모든 재산은 결혼 전에 한진수 씨 부모님께 증여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진수 씨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들 집의 등기등본을 꺼내 보여줬는데 정말로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죠. 아들아이가 생각이 있다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보험은? 그건 법적 상속인이 받게 돼 있는 거 맞죠? 변호사는 보험금 수취인이 나와 남편 명의로 변경되어 있는 보험증서의 복사본을 꺼내 보였어요. 뭐야, 말도 안 돼! 며느리의 비명소리는 조용한 카페 분위기를 집어삼킬 것 같았어요. 변호사는 나한테 아들아이가 쓴 편지를 전해줬어요. 어머니께 엄마가 이 편지를 받았다는 건 아마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단 말이겠지. 이렇게 빨리 엄마랑 헤어지다니 정말 슬프다. 재숙이랑 결혼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거 잘 알아요. 내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책을 세워두긴 했는데 재숙이가 나한테 하는 모든 말이 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만약 재숙이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은 변호사한테 처리하도록 맡겨뒀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재숙이가 진심이었다면 엄마한테 부탁이 있어요. 우선 재숙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는 1억을 물려주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5년 후에도 저를 잊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집을 재숙이 명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꼭 저를 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산에 욕심이 없었다면 1억이라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부탁해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이 집은 내 집이라며 퇴거를 거부하면서 자기도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법정 소송으로 번지고 나서야 명도 소송을 걸었고 며느라이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아들아이 재산이 전부 얼마였는지 몰라요. 지금 있는 돈만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텐데 그걸 다 알아서 뭐해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